이번에 4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지난주 리뷰할 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는 신간 2권과 그리고 저희 이제 서프라이즈로 어떤 책을 골랐는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짠 하고 공개한 책이 또 2권 정수쌤이 갖고 오셨거든요. 선생님께서 먼저 해보실게요. 첫 번째 책은 왜냐하면입니다. 안녕달 작가님이 쓰고 그리셨고요. 책 읽는 곰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리뷰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네. 책.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이 유치원에 아이들 데리러 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머니께 뭘 전해드리고 있어요. 안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아이의 이제 질문이 쏟아집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엄마 비는 왜 와요? 여기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엄마 비는 왜 와요? 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이 장면. 비 오니까 막 헐레벌떡 빨래.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하늘에서 새들이 울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새는 왜 울까요? 엄마가 하는 말이 물고기들은 바닷속에서 씻는데 새들을 씻지 않아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놀렸다고 더러워서 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질문 엄마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는 왜 계속 씻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보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줄 때요. 뭔가 막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듣는 거 들으면서 그냥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엄마가 되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는 건가 했는데 아니구나. 엄마가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구나. 이게 이 아이한테는 그냥 답이 될 수 있고 뭐 상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저는 이 장면도 웃겼어요. 효자손. 왜 물고기는 효자손이 없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물고기가 먹던 걸 자꾸 뱉어서 효자손이 더럽다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효자손이 없다. 근데 물고기가 왜 먹던 걸 계속 뱉을까?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보니까 먹었다 뱉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엄마가 얘기를 한 거구나. 또 느꼈죠. 요 장면. 그래서 이 엄마지 이걸 보고 대답을 해준 거구나. 그리고 요 장면 재밌죠. 엄마가 떡볶이 먹으면서 물고기는 밥이 왜 매워요? 떡볶이 먹으면서 맵다고 했나봐요, 엄마가. 이것도 어떤 아이가 그랬다면서요? 그 제가 책 엄마로 아이한테 읽어줬더니 떡볶이는 하얀데 입술이 빨가냐고.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지 못하게 마른 부분에서 궁금증이 이 아이처럼 왜 그런 거지?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던지는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책 한 권 보면서 질문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랬죠. 갑자기. 고추밭, 이 먹이, 물고기 먹이 기르는 밭 옆에 고추밭이 생겨서 맵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났나 봐요, 뭔가가. 그러면 엄마, 내 바지도 고추밭 옆에서 자랐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놀라면서 물어봤죠. 왜?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낮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매워. 바지가 매워서 맵다고 울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중간에 갈아입잖아요, 옷을. 그럼 중간에 오줌을 싼 건가? 저도 이게 참 신기했거든요. 앞에 보면 분명히 선생님이 싸주셨어요. 그죠? 중간에 분명 집에도 안 가고. 아까 떡볶이 먹고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여기가 옷가게거든요. 엄마가 새 옷을 사주시나? 근데 똑같은 옷인가? 그러니까. 분명 초록색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엄마 초록색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맵다고 하니까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옷을 사면서. 그래서 아 매워서 바지가 매워서 울었다. 근데 이 울었다는 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오줌을 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 친구도 있다고. 저도 그때 네. 그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불이 나고 화가 났을까 그랬더니 그 미끄럼틀이 여름에 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라고. 미끄럼틀이 뜨거워서. 그랬더니 왜냐면 불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그림책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진짜 많이 맞아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이들은 진짜. 읽으면서 애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이런저런 두런두런 왜요 하면서 집에 와서 한껏 이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떡볶이도 먹어 놓으면은 근데 이렇게 파란 바지야 여전히. 초록바지 멀어졌어요. 뭐지? 그러게요. 안 샀나? 재밌어. 네. 네. 근데 이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그쵸. 평화로워가지고 참 부러웠어요. 저 예전에 이제 할머니랑 딱 방학 때였어요. 양쪽 그 문을 다 열면 선풍기 안 틀어도 바람이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러면 잠이 정말 솔솔 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달콤함이. 근데 그때 그 기분이 너무 들어서 이 친구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애들은 하도 아, 에어컨에 익숙해서 맞아. 이 기분을 맞아, 모를 것 맞아. 같아요. 문만 더운, 열어놔도 맞아. 시원했던 그 기분을 맞아. 저도 아는데 좀 안타깝죠. 그죠? 바람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보면 아이들이 많아졌죠. 평화로운 모습. 안녕달 작가님의 그림책들은 다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캐릭터도 보면 사실 눈썹도 없어요. 그냥 점 두 개 콩을 딱 박아놓은 것처럼. 근데 그게 다 너무 읽혀지잖아요. 할머니의 여름휴가에서도 그렇고 뭐 왜냐면도 그렇고 메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책 중에 보면 캐릭터들이 다 정말 콩알 두 개 박아놓은 건데 이게 하나도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 이웃집 같은 이웃사람 같은 그런 표정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작가님이 이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주위를 많이 관찰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냥 보면 정말 안녕자 작가님은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림책을 계속 쭉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림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친근하다 그래야 되나? 주변에 주변에 있을 법한 얘기고 주변에서 있을 법한 사람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서 좋아해요. 왜냐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닮았어. 그 지난주에 신간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던 책인데요. 닮았어 라고 했을 때 언제 우리가 닮았다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선생님 언제 닮았다라고 해요? 닮았어 라고 할 때 보통 사람과 사람의 뭔가 비슷하면 외모가 닮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르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애니 베로스 글, 레오 에스피노사 그림, 천민의 옮긴 밝은 미래에서 냈는데요. 닮았어 라고 하길래 너랑 나랑 뭔가 닮았구나 아니면 그렇게 닮은 점들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우린 사람이야 우린 많은 것들과 참 달라라고 하면서 어떤 걸 비교하냐면 뭐 통조림, 뭐 송이버섯, 굴착기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해요. 수영장 보통 너 수영장이랑 닮았어 안 닮았어 라고 잘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간의 닮았음을 얘기하지 어떤 물건과 닮다고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풀어내니까 그것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굴착기도 있고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닮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바로 너야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랑도 우리가 닮지 않았어. 왜냐면 하이에는 말도 하지 않고 이런 다른 점들이 샀거든요. 여기 보면 자 2번엔 나야. 거기엔 네가 있네. 우리를 봐. 우린 닮았을까?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린 닮았을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과 저를 봤을 때 닮은 게 뭐가 있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눈썹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친구는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있고 이랬으니까 우리 닮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니까 우린 정말 닮았어. 그리고 생일이 언제인지도 알고 창피할 때도 있고 이런 점들 가지고 닮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보통 저는 누군가와 닮았어 닮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닮지 않았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다 달라 개인별로.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아 우린 닮았어. 왜냐면 두 손이 있고 두 팔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들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 한테 우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 온 인류는 다 닮았구나. 이 세계 모든 인간은 다 닮았어. 그래.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저씨 보이지? 아저씨는 수영장보다 우리를 더 닮았어. 맞는 얘기잖아요. 수영장은 닮지 않았으니까. 얘 누나도 똑같아. 자, 저기 할머니도 우리가 닮았어. 이런 식의 예, 어떤 그런 관점들이 좀 다르게 보여지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더 많아. 예, 라고 하는 그림책인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와 가장 많이 닮았어. 그래서 참 기뻐. 내가 버섯이 아니라 너를 닮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지나가는 거미로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책으로 저는 봤어요. 근데 가끔 그런 말 때 있잖아. 아, 야, 인간보다 야, 저 돼지 새끼가 낫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결국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같이 팔도 부대끼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막 재밌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읽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린 그래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공통점이 또 있지라 생각하니까 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별반 다르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좀 생기는 그림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닮았어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렇게 멋진 날 리처드 잭슨 글 이수지 그림 옮김입니다. 비경소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렌즈를 딱 보면 어제의 날씨였네요. 맞아, 그죠? 완전 어제 같죠. 보면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는 이 두 아이가 이제 하나에는 창밖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에는 이제 놀다 지쳐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하는 표정인 것 같죠. 근데 또 이 안에 보면요. 오빠인가요? 음악을 갑자기 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날이면 하고 시작합니다. 이 막 밖은 막 깜깜하고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천둥번개 쳐도 이 안에서 음악 하나로 이 친구들은 막 신이 났어요. 멋진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막 엄마 모자도 쓰고 우산도 가지고 놀고 목걸이도 하고 막 신나게 춤을 이렇게 막 춥니다. 음악에 맞춰서 쿵쿵 신나게 두 발을 구르는 이렇게 막 놀다가 보니까요 어느새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이제 첨벙첨벙 뛰고 이거는 진짜 신나 보이잖아요. 큰 소리로 노래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가끔 이런 때가 있었는데 별거 아닌데 물 그냥 장화시고 첨벙거리는 거 하나는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우산 쓰고 그냥 비에 젖어도 상관 안 하고 엄마들은 비에 젖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도 아마 어릴 때는 다 좋아했었을걸요? 근데 막 너무 신나하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비가 또 그치고 점점점 구름이 물러가면서 맑은 하늘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우산 집어 던지고 이제 들로 뛰어나갑니다. 산으로. 이렇게 숨바꼭질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뛰어놀잖아요. 이렇게 나무 타는 거. 아이들은 뭐 바닷가를 가든 숲을 가든 딱히 장난감이 없어도 이런 것만 있어도 너무 재밌게 신나게 노는 것 같아요. 그 가끔 심심하게 놔둬야 되는 거 같아요. 그 맞아요. 응. 너무 놀거리가 많아도 오히려 더 심심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막 하자 아무것도 없어야. 뭔가를 찾고 자기만의 이렇게 재미거리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놀다가 이리저리 이거는 저는 이런 부분은 상상의 부분이겠죠?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이렇게 바깥 캠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나게 놀고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서 요때만에 이렇게 신나게 놀고서 잠깐의 휴식? 이것도 되게 멋진 한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람에 휘 모자가 날아가는데 이것 또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나를 캐쳐가나 아이들은 그 순간이 그냥 이렇게 멋진 맞아요. 날인 것 같고 재미있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잘 컸으면.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보니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돼. 아까 오빠가 처음에 음악을 들었으면 맞아요. 여기는 엄마가 네. 우리 같이 소리쳐볼까라고 아, 먼저 시작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한 사람만 있어도 되게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엄마 되게 멋지다. 네. 그렇게 막 어디 가서 옷을 막 더럽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지 않고 간식 먹고 같이 소리쳐주는 엄마. 되게 저는 사실 이렇게 맨 앞부분 이렇게처럼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이러면요 걱정이 좀 되거든요. 빨래는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돼서 비 오는 날이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비 올 때는 그걸 조금 잊어버렸어요. 빨래 걱정은 그냥 한시름 놔버리고 오늘 청소할 때 오늘 음악 틀고 한번 청소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좀 다르구나. 비를 맞아본 사람이 비를 맞을 줄 알아요. 그 비를 혹 이렇게 애매하게 맞으면 그런 기분이 안 나. 맞아. 이왕 맞을 거면 다 홀딱 맞아. 뽑고 홀딱 젖고 들어와서 딱 이렇게 다 젖은 옷으로 물 뚝뚝 떨어지는 옷을 벗고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감자 삶은 거 하나 먹고 딱 누워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엄마가 왜 좋았냐면 제가 그렇게 막 비 맞고 했을 때 한 번도 혼난 적은 사실은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경험이 커서도 느껴지는 어떤 행복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장마 기간에 비를 홀딱 맞고 왔다면 그냥 다독여주고 감자 한번 삶아주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들고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우산을 진짜 들고 비가 많이 오는데 한번 가서 들으면 그 빗물 떨어지는 소리로 바람 불면 빗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 느낌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여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잘 있으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때 기분들 잘 가졌다가 혹시 알아요? 이렇게 멋진 이수지 작가님처럼 좋은 그림책이 나올지. 네,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가 우리 엄마가 또 좋고 누군가가 있다면 같이 이렇게 멋진 작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잡다입니다. 이 잡다는 월천상에서 냈고요. 화창단 지음 이상한 옮김인데요. 여러분 파랑새 보신 적 있으세요? 파랑새요? 요즘에 새 보면 파랑새 날개 끝에 이렇게 하얗게 무늬 이렇게 있는 새가 있어요. 요즘 날아다니는데 예전 노래 그런 노래 있었어요. 파란 나라를 보고 왔니? 근데 그 노래만 부르면 전 파랑새가 생각이 나요. 근데 길을 가다가 파랑새를 본 거예요. 불은 약간 주황색이고.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저를 홀리게 하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파랑새 막 찾다가 요즘에 좀 흔하더라고요, 파랑새가. 그래서 근데 여기에 그 파랑새가 나와요. 그래서 파랑새를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네. 이 잡다는 이 여우와 파랑새 간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데, 잡다. 누가 누굴 잡고 누가 누굴 잡고 싶어 할까요? 자, 연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볼까요? 우하하, 마침 얘 잡고 말았어. 근데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굴 잡았게요? 그러니까 새가 여우 잡은 걸까요? 여우가 새를 잡은 걸까요? 세상의 모든 여우는 파랑새를 잡고 싶어 하지. 나도 그랬어. 라고 해서 아마 여우가 파랑새를 잡았나 봐요. 그런데
이 줄을 탁 잡고서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발자국을 보세요. 처음에 가다가 질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구멍에 쏙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죠. 같이 빠져. 아 큰일이다. 함정에 빠져버렸어. 누구의 함정일까 이 함정? 딱 표정 보면 파랑새 함정 같지 않아? 얘가 이렇게 끌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얘 파랑새 함정인가? 얘 걸린 건가 하다가 여우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냥꾼은 자기 잡고 싶어 한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럼 사냥꾼의 구멍 그건가 싶다가 어느 순간 여우가 그런 말을 해요. 이게 파랑새 구덩인지 그 사냥꾼의 구덩인지 모를 때 여우가 이 모든 일의 잘못은 내가 파랑새를 잡음으로 시작됐다. 아 내가 파랑새를 잡아서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됐다.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너라도 날아가. 그래서 파랑새를 보내줘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우한테는 이 구덩이가. 그래서 날아가요. 나는 도망갈 수 없어도 너는 도망갈 수 있잖아. 날아가. 여우 마음이 어떨까요? 망연자실했을까요? 그래서 이 눈보라 속에서 나는 꽁꽁 얼어버리겠어 하고 슬퍼할 때 자, 파랑새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막 그 안에서 깜깜한 그 구덩이 안에서 사냥꾼이 왔나? 난 언제 죽지? 이런 때 위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그 파랑새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데리고 나가줘요. 이런 책인데 아까 그것처럼 누가 누굴 잡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여우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면서 온갖 이런 생각 저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사냥꾼은 언제나 잡아먹을까? 아, 여기 눈이 쌓이면 나 죽지 않을까? 이런 온갖 생각이 들 때 밖에서 파란새들이 오고 있는 거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어떤 일에 구덩이 같은 일에 빠졌을 때 너무 우울해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누군가가 아니면 파란새 같은 애들이 나를 구하러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무 망연자실하게 있지 말자라는 생각도 이 책은 들었고 자 누가 누굴 잡고 싶어 하는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파랑새가 여우 잡은 건지 여우가 파랑새를 잡은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간단하지만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을 곱게 써요. 파란새를 날려. 보내줬으니까 살았죠. 그러네요. 파란새 잡아먹었으면 안 됐겠지요. 그럼 마음도 곱게 쓰고. 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선한 작은 나의 행동이 커다란 어떤 다른 걸로 올 수 있으니까 복을 불러왔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7월이 되기를. 네, 그래서 저희 오늘 그림책 리뷰는요 이렇게 4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간도 있고요. 이렇게 4권 해드렸는데 오늘부터 12시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알고 계셨다가 시간 맞춰서 점심 드시면서 아니면 점심 드시기 전에 같이 보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는 그림책 보러 오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닥토닥에는 지금 여름 안에서라는 큐레이션과 그리고 약간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꾸며지고 있고 그림책 모임도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많은 그림책들로 여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그림책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뭘 할까요? 책으로 할까요? 늘 고민이 되고 하지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또 하다 보면 해봤던 리뷰했던 책이지만 또 다시 리뷰하면 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책은 그때그때마다 주는 감정이 또 드는 생각이 또 같이 하면 더욱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림책 리뷰도 마치고 다음 주에도 12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상이라는 번역하신 분이 약간 그 장자 쪽에 철학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실제 표현보다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 예.
그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곱게 아니, 먹어야 되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우가 그 안에 빠지고 나서 득도를 했구나. 그럴 수 있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약간 중국 그림책이라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중국 그림책이라서 그런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이분이 중국 분이세요? 이름 부부가 글 그림 같이 하신 분이시고. 알았으면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니 근데 그런 분석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우가 잡았나 파랑새가 잡았나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장자에서 계속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잡았나 네가 나를 잡았나 이거거든.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사실은 그게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파랑새가 이제 파랑새가